학교폭력만 5년째인 무능력자가 학교폭력 초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제1항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전의 영상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걸 왜 공문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즉시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제도에 대해서 즉시 분리에 대해서 관련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부칙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조치의 주요 내용과 취지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가 성인, 교사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해자를 가해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일시분리하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리조치와 가해 학생을 위한 선도 긴급조치와의 차이점은 이전에는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받고 이제 스텝을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분리조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조치의 시행 누가 하나요? 학교장이 인지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분리조치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전남기구 또는 소속 교원 협의를 통해서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남기구 위원을 전부 다 소집해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부 결제를 받은 후에 분리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내부 결제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죠. 따라서 제일 좋은 건 분리 조치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내부 결제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리 조치의 가장 유의할 사항은 기간은 최대 3일,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분리조치와 관련해서 보호자의 긴밀한 소통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학생만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양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때 아이가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할 때 보호자께도 한번 연락을 해서 긴밀한 소통을 좀 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쌍방이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두 학생 모두 분리조치가 원칙이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판단해서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라고 판단해서 누구의 경우만 들어주거나 하면 안 된다. 양쪽에서 조치를 요청하면 둘 다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두 번째는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갔다든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학교폭력 건으로 이미 긴급 선도조치가 반려가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조치는 최대 3일인데 예를 들어 방학 중에 들어왔다. 근데 첫째 날은 방학일이었고 둘째 날이 개학일이었다. 그러면 이 개학일과 그 다음날 이틀 동안은 즉시 분리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 실시 장소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리조치의 기간은 최대 3일로서 주말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신고한 경우에는 토, 일, 월요일 하루만 분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시 분리했을 때는 출석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와 공동 학교폭력인 사안에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온라인 수업 상황에도 분리 조치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실제 온라인 상황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서도 조치 시행이 필요합니다. 즉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주장 학생은 수업에 들어오지만 가해 추정 학생은 수업에 온라인이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가해 추정 학생에게도 자료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업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가해 추정 학생에도 수업 자료를 꼭 제공해야 됩니다. 즉시 분리가 된 경우에 평가에 들어가면 두 학생 혹은 한 명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업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두 학생 모두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가해 학생이 다수일 때는 어떠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의사가 되겠죠. 학교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가해 추정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 및 기타 학교 외의 장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도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나요? 제가 해석한 바로는 긴급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그 추후에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분리조치 기간 3일 이내에 긴급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긴급조치가 발효가 되면 분리조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분리조치에 불응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불응하는 경우에 학교는 이행하도록 지도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TMI를 하자면 학생의 수업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이렇게 지도를 했지만 끝까지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끝까지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지도하고 안내는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긴급조치를 통해서 분리를 진행하는데 긴급조치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수업을 계속해서 받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으나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가중적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분리조치 미이행 사항을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동일한 피해 학생이 동일한 가해 학생에 대해 과거의 사실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시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분리된 이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신고할 경우에 최초 1회 분리만 시행합니다. 하지만 사안 번호가 달라서 또 다른 사안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차 분리조치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피해 학생이 한 명 학년 전체를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피해 주장 학생만 놓고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분리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주장 학생과 보호자께 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체험학습을 가게 된 경우에는 분리 시행을 해야 하지만 체험학습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학교장이 인지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이 카운트되는 3일 안에 체험학습날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즉시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즉시 분리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업무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